안녕하세요. 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 초에 교과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진행했던 통계자료 분석 수행평가 활동 사례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교과의 실용적인 면을 직접 느끼고 실제 데이터를 다루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기에 선생님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행평가가 어떻게 기획되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기획 의도, 진행 과정, 그리고 후기와 핵심 내용의 순서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기획 의도 및 목표. 이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모평균의 추정과 같은 통계 개념을 실생활 데이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통계 내용을 단순히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 문제를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본 활동을 수행평가로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포털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통계 자료를 직접 검색하고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명확히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 과정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행평가 내용 및 방법 안내. 이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전 안내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제를 수행하고 제가 의도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수행평가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주제 선정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회 현상이나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국가통계포털에서 자료를 찾도록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외부 자료는 허용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료 분석은 선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했으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물 작성은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자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주제 및 선정 이유는 10점으로 얼마나 흥미롭고 분석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한지를 평가했습니다. 통계자료 제목 및 간단한 설명은 20점으로 찾은 자료의 적절성과 설명의 명확성을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은 30점으로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모평균의 추정, 이 4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배점이 높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 및 자기평가는 10점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의 타당성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량은 30점으로 순수 글자 수 900자 이상 1500자 이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글자 수 확인 시 공백은 제외하고 바이트 수가 아닌 순수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성의를 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담도록 유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국가통계포털을 낯설어 할 수 있어 실제 사이트를 보여주며 간략하게 자료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 더 보기를 눌러 인기, 추천 자료나
기간별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변수만 활용해도 괜찮다는 점, 다만 변수를 숫자로 만들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이 매우 만족, 만족 등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5점, 4점 등으로 수치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통계 설명 자료에서 표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여 모평균 추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좌측 상단의 시점을 눌러 다른 연도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단순히 긁어오거나 인공지능 챗봇 등에 의존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활동 과정과 생각이 담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의 자료 중에는 잘못된 자료나 분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것만 적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베끼거나 짜깁기 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 활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서만 찾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점수와 무관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문 마지막에 제공한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분석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자료를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해 와도 괜찮다고 안내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행평가 진행 후기 및 학생 의견. 실제로 수행평가를 진행한 뒤 느낀 점들과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안내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씨름하며 통계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평가 진행 중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표의 구성이나 용어 설명 등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계산 오차에 대해서는 너무 엉뚱한 계산이 아니라면 약간의 오차는 괜찮다고 안내했습니다. 숫자의 길이가 너무 길 경우 근사값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수치보다 통계적 사고 과정과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 중 하나는 글자 수 확인이었습니다. 공백 제외 900자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바이트 수가 아닌 순수 글자 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글자 수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고 1500자를 초과하는 학생들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수업 종료 전에는 최종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시켜 주어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불참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간단한 통계 자료를 검색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기본 점수 부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및 보완 설명. 이 수행평가 활동의 핵심은 학생들이 추상적인 통계 개념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며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대값을 구해야 하는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표본을 통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어떤 한계와 의의가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특정 지역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요일별, 시간대별 기대값을 구하고 그 분포의 산포도를 표준 편차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청소년의 수면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을 추정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하는 등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통계 자료의 한계점이나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대표성 문제나 특정 자료가 가지는 편향성 등을 인식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선점 및 제언.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개선점과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교육 강화입니다. 국가통계포털 활용법이나 데이터 수치화 방법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전교육이 있다면 학생들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욱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피드백 강화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분석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조금 더 심도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통계적 사고를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결과물 형태 고려입니다. 설문응답 제출 외에도 포스터 발표나 간단한 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제출 방식을 허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통계 교육 경험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